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풍류야초입니다. 지금 견사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이와 가람이 지금 교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람이가 최근 발전기에 접어들었고, 저는 지난번에 내눈박이 수컷을 못 얻어서 이번에 두 녀석들 사이에서 이번에 자견을 얻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조용히 가람이를 살펴왔는데 오늘 좀 두 마리를 따로 분리해 둘 계획이었지만은 이 녀석들이 제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 장면은 단순한 교배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생명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흐름, 그리고 제가 보존하고 싶었던 진돗개의 미래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 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진돗개의 생리는 6개월에서 9개월 주기로 찾아옵니다. 출혈이 시작된 날로부터 그날이 바로 0일차고 그 이후 9일에서 13일 사이에 보통 10일째쯤에 배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배 적기입니다. 암컷은 초기에는 수컷의 접근을 거부하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스스로 짝을 받아들입니다. 자연 속에서 이 녀석들은 이렇게 정확히 그 순간을 알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산이하고 가람이도 본능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신이 되면 진돗개의 임신 기간은 평균 63일, 약 2달 정도 후에 새끼를 놓게 되는데 7월 중순쯤 되면 이 산속이 다시 한번 강아지 울음소리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 어미개는 스스로 공간을 고릅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포근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가람이가 또 새끼를 놓을 겁니다. 우리 범이는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 귀가 안 씁니다. 진돗개는 원래 귀가 좀 늦게 씁니다. 어떤 귀는 또 아예 서지도 않지요. 원래 진돗개는 안 서는 벚구나 또 반점선 반벚구도 많습니다. 일본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서 있는 개도 있습니다. 일본개는 한 2달 되면 귀가 다 서죠. 요즘은 일본개와 혼혈 과정에서 대부분의 진돗개는 생후 한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귀가 다 씁니다. 개들은 귀를 보면은 대충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늑대는 귀가 11자로 섰죠. 귀가 대체로 이렇게 똑바로 선 그런 개들이 보면 성격이 조금 공격적입니다. 늑대가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귀가 처지고 꼬리가 말리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예로 러시아에서 언여우 가축화 실험을 했는데요. 온순한 개체를 계속 선택 교배를 하니까 나중에는 세대가 지나가니까 귀가 처지고 꼬리가 말리고 색깔이 변하고 호르몬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여우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검은빛에 가까운 은혜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축화가 진행되니까 성격도 온순해지고 얼굴에도 흰 무늬가 나타나고 가슴이나 꼬리에도 흰 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들한테 귀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변에 아주 미세한 소리, 또 바람 소리, 작은 동물의 발자국 소리까지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감지와 사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는 귀를 움직여 가지고 감정이나
경계 상태를 표현을 하거든요. 귀가 서 있어야 움직임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리간 소통이나 서열 형성 과정에서도 귀가 서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늑대나 일부 사나운 스피처 계열 견종들이 귀가 서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이것이 원래 청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야생성 기반 생존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귀가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각기관이 예민하다는 표시일 수가 있고,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한 성향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귀가 선 개는 마치 안테나를 쭉 세운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바람결 하나, 또 낙엽 스치는 소리 하나에도 예민한 감각을 지녔죠. 특히 진돗개의 귀는 서 있으면서도 이 귀가 소리 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초소 근무 서는 병사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레이더가 항상 돌아가면서 움직이듯이 소리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귀가 서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그건 야생에서의 언어이고 또 가족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야생에서는 귀가 선 개, 안 선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보시다시피 반벅귀, 그러니까 반점 선 그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놈은 성격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느긋합니다. 그런 이유로 귀가 서 있는 개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제 경험상 대체로 감각이 좀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고 반응성도 상당히 높은 기질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돗개도 보면은 귀가 11자 형태로 똑바로 선 귀를 가진 진돗개가 있는데, 이런 개들은 경계심이 높고 집중력과 또 충성심이 아주 강한 개체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귀를 보면은 그 개의 기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귀와 귀의 간격이 넓고 이마가 밥뚜껑을 엎어놓은 것처럼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발달한 개를 좋은 개로 보는 이유는 그러면 왜 그렇는지, 이것은 단순한 미적 기준이 아니고 진돗개의 본래 기질, 구조적 안정성과 전통적 표준에 기반한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이마의 구조를 가진 개들은 보면 정면에서 보면은 귀가 한 11시 한 5분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거나 그것보다 더 폭이 넓은 개들도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기질적으로 공격성보다는 침착하고 아주 집중력이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귀폭이 넓은 개가 이제 기질이 주로 보면 안정된 경향이 많고 상황 대처가 아주 유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가 둥글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뿐만이 아니라 전두부, 즉 두뇌 앞부분이 발달이 잘 되어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잖아요. 주로 보면은 이런 개들이 사냥을 잘합니다. 전통 사냥개였던 이런 진돗개들한테 이런 특성이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주인의 의도와 환경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너무 좁고 이마가 뾰족하게 생긴 개는 대체로 청각과 감각이 예민해서 공격성이 강하거나 예측 불가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귀폭이 넓고 이마가 둥글둥글하면은 감각은 충분히 예민하되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보는 그런 여유가 있는 개들이 많습니다. 단독 사냥을 할 경우에는 뭐 기폭이 좁은 개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사람과 같이 이제 짝을 이뤄서 사냥을 하려면은 지나치게 예민한 개체보다는 균형 잡힌 감각과 또 기질을 가진 그런 개가 아무래도 선호되겠죠. 그래서 전통 진돗개들을 보면은 늑대처럼 생긴 개보다는 여우형에 가까운 그런 외형이 많습니다. 이마가 둥글고 귀 사이가 적당히 벌어져 있어야 진돗개의 전통적 특성인 온순한 가운데 단단함, 또 균형미, 사람과의 조화를 잘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진돗개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모두 귀가 선 이런 진돗개를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원래 모두 귀가 선 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옛 문헌에도 귀가 서지 않은 진돗개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옛날에 진도에 사시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귀가 안 선 개도 거의 반 이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돗개에 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귀다는 이야기고, 진돗개는 귀가 서야 순종이라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답이 없는 사람이 일제가 그 내선 일체 과정에서 남긴 사진들만 보고, 일제가 남긴 그 삐빠렌 자료들만 보고 진돗개를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1938년도에 일본개하고 닮았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천년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일본개 닮지 않은 진돗개는 다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에 있었던 진돗개의 반 이상이 귀가 안 선 진돗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매우 드뭅니다. 일제가 남긴 삐빠렌 옛날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보면은 뭐 진돗개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사람들은 보면은 더 우습습니다. 진돗개는 일제강점기 때 품종 왜곡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내선일체라는 명분 아래 모든 진돗개 품종의 표준을 일본식으로 통일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귀가 서 있는 진돗개는 어떻게 했느냐면 불량으로 딱 때려가지고 대거 도태시켜버렸고, 지금의 진돗개는 대부분 귀가 똑바로 선 형태의 개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진돗개가 본래 지녔던 그 다양한 유전 형질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역사적 상처가 됐죠. 그래서 진돗개는 단순히 귀가 서 있느냐 접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 물그릇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정확하네요. 지금 이제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진돗개의 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진돗개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배제하고 너무 일제가 정해놓은 진돗개 표준에만 매달릴 때에 이런 혈통의 보고인 다양성을 줄이고 또 자꾸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견친 교배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들의 반응을 보니까 다미한테도 지금 변화의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미 가람이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미도 이제 엄마가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호돌이가 그 상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호돌이를 데려왔는데 아직은 기질이 너무 부드러워서 본능이 뚜렷한 자견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미는
저기 바다 건너서 강화도 그곳에 있는 기품 있고 아주 수렵성도 좋은 그런 야성적인 수컷 진돗개와 인연을 맺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 번식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새끼를 많이 받아서 제가 뭐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저 산이와 다미가 너무 아까운 개이고 타고난 기질과 또 진돗개다운 품성, 이런 균형 잡힌 외모까지 이 유전자를 다음 세대까지에도 꼭 이어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 유전자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또 산이와 다미라는 이름이 다음 세대에도 살아있도록 그렇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비가 제법 굵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멈춤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